이 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이 28일 날 이른바 대선 공약집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29일 날 사전선거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집이라면은 물론 지금 이번 대선이 아주 촉박한 시간 내에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해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좀 미리 내놔야지. 하루 전에 공약집 내놓으면 그걸 누가 보고 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냥 공약집 내놨다 뭐 그런 정도인가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공약집은 그냥 하나 내놨다고 그냥 던져놔 뭐 이런 정도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각 정당이 모두 다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만 지금 비난받을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그 공약집에서 뭐가 문제냐면 그간 이야기했던 것들은 슬그머니 빼고 네. 또 이거는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슬그머니 넣고 그러니까 도대체 일관성도 없고 근데 그거를 비판하자니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공약집 발표하고. 예.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공약이다 이런 것은 자제하고라도 우선 본인과 관련된 것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아가지고 검찰에 대해서는 원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공약이에요. 사법 체계 변화를 시키겠다는 공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이분이 보복을 하겠다는 공약인지 정말 우리 사법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공약인지 알 수가 없는데 우선 판사들만 보더라도 그 대법관 증언 문제 지난번에 장경태 의원이 냈던 백명안 또 박범계 의원이 제기했던 비법조인 김어준 대법관 이것은 철회를 했는데 아직도 김영민 의원이 제기한 그 30명 대법관 증언안도 그대로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법관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 평가위원회를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신들 재판 똑바로 해. 우리 쪽한테 불리한 판결하면 평가해갖고 옷을 벗겨버리든가 차선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헝가리 말씀 또 한 번 드리는데 헝가리가 똑같은 짓을 했어요. 헝가리가 극우 독재 정권인데요. 네. 바로 그 사법부를 선출하는 선출위원회를 정부 그러니까 헝가리의 지금 독재자가 극우 독재자인데 그 사람이 선정을 하는 그 선출위원회를 만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평가위원회나 그렇게 해서 법관들을 다 선출하는 것에 개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관들 내 말 듣지 않으면 계속 임용을 못할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이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행위를 걸어요. 그래갖고 제재를 하겠다. 너 이 사법부의 독립을 제대로 해야 이후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 다시 이렇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법관위원회라는 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이제부터 우리를 건드리지 마. 이겁니다. 결국 대법관을 30명 증언안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 보면은 늘려가지고 완전히 물타기를 해가지고 자기 선거법 이러고 올라오면 그냥 깔아뭉개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예. 당연히. 저는 지금 본인이 그런 사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대법관이 지금 14명으로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니까 일정 부분 증언하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전에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 시절에 도대체 이 사건을 대법관 14명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상고법원을 들어갔고 가벼운 사건들은 그 상고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허작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갖고 사법농단으로 수사가 받고 지금까지도 재판이 안 끝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자기와 관련된 문제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해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도 대선이 끝나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 받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고서는 안 오면서 이런 식의 판사들에 대해서 겁주는 그런 공약을 내놨고
검사들은 더웁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검사 보면은 예, 예. 완전히 검수완박을 확실히 해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1차적으로는.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도 그렇고요. 그 안에 들여다보면 검사 파면제를 도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검사 검사 스스로 위헌인데. 그러면 검찰총장 하에 검찰청이 무슨 뭐 징계위원을 갖는다거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검사 파면제라는 건 아시다시피 탄핵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검사는 탄핵이라든가 예.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경우 네네. 그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파면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징계로 해버리겠다는 건 완전히 그건 헌법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위헌이란 말이에요. 위헌도 지금 불사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검수완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예 이제 검찰청을 기소청하고 중수청으로 그렇죠. 분리해가지고 네네. 검사들은 기소만 해. 네. 중수청 여기서 따로 수사를 하고 공수처하고 둘이 이렇게 수사할 수 있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검사를 그냥 공무원화 만드는 거죠. 기소만 하는. 거기다가 검사도 앞으로는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하겠다. 이게 제일 저는 무서운 것 무서운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네네. 사실은 바로 이 로스쿨 나온다든가 또 사법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연수원 들어갔다 검사가 되면은 그 성향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조인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판결을 내렸느냐, 그리고 판결문에 어떤 생각을 검사들 담았느냐.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런 걸 네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검사하려면은 민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좌파 열심히 한 사람들만 우리가 검사시킬 거야. 그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민변 출신들, 최강욱이니 이런 자들이 검사가 되고, 비법조인 대법관, 그러니까 김어준이가 대법관이 돼서, 그 판결을 내리는 그런 정말 해괴한 일이, 근데 해괴한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요. 이 공약이 대로만 하면 다 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판사도 지금 되려면은 원래는 변호사 생활을 그러니까 법조인 경력을 10년 이상 해야 하거든요. 이걸 이제 5년으로 줄였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이 있기는 해요. 네. 또 검사도 너무 검사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회생활도 좀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 안목을 길러가지고 제대로 된 검사를 하라 하면 좋은데 지금의 이재명이가 하겠다는 이 검사들의 법조인 출신 중에서 선발하겠다는 것은 자기 쪽한테 성향이 맞는 사람만 뽑겠다 그 얘기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전부 다 파괴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를테면 국민 참여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국민 참여 재판을 다 하겠다. 거의 뭐 하는 거. 재판도 다 국민이나 여기서의 국민은 뭐죠? 내 개딸들. 이거 아닙니까? 개딸들 참여 재판이죠. 장관 추천제 있죠. 장관을 추천하는데 국민 추천제를 완전히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개딸들을 국민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장관 임명하게 만드는 거. 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법적, 제도적 그런 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유하고 있었던 그런 시스템을 전부 다 파괴하고 우리들만의 왕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사법부도 완전히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권이야 뭐 행정권에 소속돼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까지도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는 의도가 이 공약집에 지금 들어있는 게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법관들 평가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 사람은 자기들 멋대로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람만 검사를 시키고 그러면 검사, 그 다음에 판사, 변호사는 다 워낙 민변 다 있으니까 그러면 법조 3륜이 모두 다 개딸들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이가 그동안 4기 신도시 공약도 했고 HMM이라고 이것도 이번에 이 TV 토론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그 부산으로 이전을 하겠다. 원래는 현대 상선이었죠 이게 전신이.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싹 빠져버렸네요. 슬그머니 말잔치하고 끝난 건가요? 아니요, 슬그머니 뺐어요. 근데 그 뺀 걸 공약집을 나온 걸 조선일보가 검색을 하다가
HM에 빠졌잖아. 그러고 이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지는 굳건하다. 아니 공약엔선 뺐는데 의지는 굳건하다는 건 또 웬 저기 그 헛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궤변이죠. 궤변. 네, HMM도 그래요. 뭐 노조가 전부 다 동조를 한다, 동의를 한다, 소속원이 다 동의를 한다. 웬걸요? 지금 그 해상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항구가 부산했으니까 전부 다 저 해상 근무하는 노조원들은 전부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육상 근무자들은 우리한테 한번 물어나 봤냐? 그렇죠. 아니 육상 근무자는 노조원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호도하는 건데 원래 산업은행 그 이전이잖아요. 산업은행 네. 이전은 원래 민주당 부산시당 1호 공약이에요. 전재수 등등 해갖고 그리고 또 문재인 때 이걸 검토도 했었거든요. 이 산업은행 그 이전 문제를. 그런데 슬그머니 빼고 슬그머니 집어넣었다가 또 슬그머니 뺐습니다. 참 자기 입맛대로 멋대로. 그러니까 이 공약이라는 게 원래 믿을 수도 없는 거지만 이재명의 말이라는 게 말에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재명은 공약 아니라 공약 할아버지가 있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거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고, 아니 그걸 한다고 꼭 믿었느냐 이래버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기본소득만 해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기본소득을 한다 안 한다를 갖고 얼마나 많이 뭐 말을 바꿨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의 공약집을 믿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사법부까지도 완전 소나기에 집어 넣겠다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 공약집에다 담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